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법 지우쌤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사용식 불가 3형식 동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해석은 사형식처럼 되거든요. 하지만 사형식으로 쓸 수 없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 동사들은 시험 문제 출제될 때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구조상으로 동사 그리고 뒤에 목적어 여기 뒤에 반드시 전치사를 붙여야 돼.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출제되는 동사가 바로 누구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페이지 27페이지에 요 공급동사가 대표적으로 이제 비교가 돼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급동사 4형식도 되고 3형식도 됐던 동사 기억하죠? 뭐뭐 있어요? offer, 제공하다, give, 주다, grant, 수여하다. 이런 동사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동사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얘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할 때 somebody, 그 다음에 something 이렇게 나란히 쓸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얘네가 삼형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something 다음에 to somebody 이렇게 올 수 있어. 이렇게 쓰이죠. 자, 같은 내용의 공급하다, 주다, 동사, 주다 공급하다 의미가 동일해요. 하지만 형식이 다르다. 그럼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중요한 겁니다. 공급 동사 중에 provide, 제공하다, supply, 공급하다. 자, furnish 하게 되면 채우다, present, 수여하다, endow, 수여하다, equip, 채우다, 어떠한 장비 등을 채우다 라는 표현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provide, present 얘네들이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이 동사들은 절대 somebody, something 이 구조로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somebody가 나오더라도 뒤에는 with 오고 something이 와야 되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물건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 to나 fro가 붙어서 somebody가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받는 사람의 위치를 챙기자. 받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전치사를 구분해서 써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 present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present라는 이 동사는 여러분 사실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어요. 형용사일 때 present 뒤에서 이제 우리가 형용사 파트 할 때 배우겠지만 자, 이 present는 명사 앞에서 이렇게 수식하게 되면 현재의라는 뜻이 되고요. 얘가 이렇게 보어 자리에 쓰이거나 아니면 명사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게 되면 이때는 존재하는, 있는 이란 뜻이 됩니다. 앞에서 수식할 때랑 뒤에서 수식할 때 둘의 의미가 같지 않아요. 의미의 차이가 있다. 이걸 우리가 형용사 파트에서 배울 거고요. 동사로 쓰일 때는 여러분 사형식이 안 되는 삼형식 완전 타동사 시험 문제 나올 때 전치사 물어보는 건 좀 치사해 보이지만 네가 공부를 했냐 안 했냐 그렇게 판단해 볼 때 굉장히 변별력 있는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전치사를 묻는 문제로 잘 출제가 됩니다. 그 예외가 있는데 bestow, impose 같은 경우에는 something이 나오고 on somebody의 구조로만 쓰입니다. 자, something을 어디에 부여하다 또는 수여하다 라는 표현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동사를 사용식과 비교해서 봤고요. 나머지 동사들을 전치사에 맞춰서 볼 텐데요. 의미에 따라서 좀 정리를 해봅니다. 그 첫 번째는 칭찬, 감사, 비난하다 동사입니다. 자, praise, thank, blame, 그 다음에 criticize도 쓸까요? 자, 여기 있는 동사가 칭찬하다, 감사하다, 비난하다, 꾸짖다, 체벌하다, 그리고 얘는 또 비난하다 이런 동사입니다. 이 동사들은 자, 이 뒤에 for be가 오는데 이때 be는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이유를 나타내고요. 사실상 이 전치사구는 없어도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에서 좋아하는 건 전치사구를 출제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해야 될 동사가 있어요. 자, accuse라는 동사는 비난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고발, 고소하다 뜻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고발 고소하다 동사는 사실 알리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자, of를 씁니다. 자, 여기에 accuse 목적어 다음에 of 비난 고발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뭐뭐에 대해서 비난 고발하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accuse 비난 고소하다 고발하다 A of B 이유 전치사 for 대신 of를 쓰기에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된다. 한국어적 해석에 속지 말자. 고소 고발하다는 알리는 거죠. 이 사람 죄가 있어요 라고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장 페이지 28페이지에 알림 통보 동사와 함께 연결해서 보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알리다 확신시키다 동사가 있죠. 이 동사가 바로 알리다 라는 동사 통보 동사인데요. 확신 통보. 자, 이때는 of를 씁니다. 그래서 somebody가 오게 되면 A 자리에 somebody고요. 그 다음에 B가 알리는 내용 어떠한 something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동사가 inform, notify 그리고 assure, convince가 확신시키다, remind 상기시키다, warn 하게 되면 경고하다, persuade 설득하다 이 동사들이 있는데 이 동사들 우리 어디서 왔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 마지막 페이지 즉 26페이지에 보면 자 참고 do 자리에 대절을 취하는 동사에서 여기에서 언급했었었죠. 그쵸? 그래서 알림 확신 통보 동사는 사명식일 때는 somebody of something이고 이렇게 사형식일 때는 somebody 뒤에 명사절이 온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나머지 동사도 보겠습니다. 27페이지로 갈게요. 제거 박탈의 동사를 보겠습니다. A of B 이렇게 쓰이죠. 자, 이때 of가 쓰인다는 거 집중해 주시고요. 자, 이때 B가요. 제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원래 제거 대상을 가지고 있었던 A입니다. 자, 그래서 제거 대상이 뒤에 온다 해서 이렇게 떨어뜨려 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에게서 B를 제거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rob, deprive, rid 같은 경우에 시험에서 잘 나오는데 얘는 부정적인 의미의 제거예요. 제거하다, 없애다, 훔치다. 훔치다가 그냥 강탈하다, 강도짓하다인데 relieve 하면 스트레스나 통증 등을 완화시키다. cure 낫게 하다, ease 완화시키다. 사실 relieve, ease가 비슷한 단어고요. cure는 완치시키다 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얘네들 뒤에는 이제 질병들이 여기 B 자리에 오겠죠. 자, 주의해야 될 게 rob과 steal의 비교입니다. 자, rob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 터는 대상이 나와요. 사실 얘는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robber 하게 되면 뭐죠? 네, 맞아요. 강도죠. 강도짓 하는 사람, robber 이렇게 쓰잖아요. rob은 사람을 터는 거고요. 그 다음에 steal은 사람과 상관없이 이제 물건을 훔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의 둘 다 나쁜 짓이지만 법에서도 가중처벌되는 게 얘입니다. 되셨어요? 자, steal 다음에는 훔치는 대상, 즉 something이 오고요. from 출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밑에 예문을 좀 볼게요. They robbed her, 사람을 털었죠. of her car, 그녀에게서 그녀의 차를 훔쳤습니다. 자, steal은 물건이 나와요. 그래서 something, 그녀 모르게 훔친 겁니다. 그래서 he stole her purse, 이 자리에 car도 와도 되죠. 몰래 가져가 버리면, 그쵸? 그래서 이때는 from her, 누구로부터 훔치다. 이때 중요한 거, 얘는 사람을 털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얘는 물건을 털었다는 게 이제 또 중요한 포인트. 전치사는 추후 문제입니다. 방해금지 동사는 하지마, 뭐뭐 하는 걸 하지마 라고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stop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챙기셔야 되는 게 keep인데요. keep은 자, 유지하다 동사가 있는데 이렇게 삼형식으로 쓰여서 from과 함께 쓰이면 자, from으로부터 유지시키니까 막다 금지하다 라는 의미까지도 확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keep from, 그 다음에 prevent, prohibit, ban, bar, hinder, discourage. discourage는 여러분 얘 반대말이 encourage거든요. encourage랑 좀 비교를 하면 자, discourage는 낙담시키다, encourage는 격려하다 라는 표현이죠. discourage는 이렇게 A from B 삼형식으로만 쓰이는데 encourage는 삼형식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뭐 somebody를 격려하다, 북돋우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오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somebody 투부정사, 이렇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위어인 것도 중요하고요. 서로의 형식도 중요해요. 얘는 삼형식으로만 쓰인다. 자,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시면 the noise outside, 바깥쪽 소음,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이 kept me from sleeping, 잠을 못 자게 했다.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해석으로
마치 somebody something이 올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쓰이지 않는다. 몇 형식으로만 쓰인다? 3형식 타동사로만 쓰인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죠. 얘도 되고 얘도 되는 애들은 그렇게 시험 문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얘는 안 되는데 얘만 된다 하는 애들이 출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전치사 쓰이는 동사 확인해 봤고요. 그 외에 전치사가 출제되는 3형식 타동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신 전념하다.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돼요. devote, commit, dedicate 이렇게 쓰이는데 A to B, A를 B에 헌신하다. 이때 A 자리에 누구도 올 수 있는지 아세요? 자, 요 A 자리에 여러분 제귀대명사 자기 자신을 헌신하다 라는 표현으로 오기도 합니다. 이 A 자리에 donate A to B. 자, 이때 donate도 기출문제 많이 나오는데요. A를 B에게 기부하다. 그래서 여기 A가 기부하는 대상, B가 기부를 받는 곳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랑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 게 contribute 한번 써볼까요? 자동사로 쓰이게 되면 contribute to 기여하다, 공헌하다 이런 표현이 되고요. 얘가 타동사로 쓰이면 기부하다, 기여하다 뭐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contribute A to B도 쓸 수가 있다. 요거 좀 챙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bestow 아까 얘기했던 거 bestow A on B, impose A on B, A를 B에게 수여하거나 부과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attribute to ascribe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compare A with not to be 하게 되면 A와 B를 비교하다. like은 별표, 얘도 비유하다 뜻으로 전치사 to가 쓰입니다. 자, 여기다 한 가지만 좀 추가할까요? limit을 한번 추가해볼까? limit 하게 되면 limited edition 알죠? 그쵸? 한정판이잖아요. 그래서 limit은 한정하다, 제한하다인데 A를 한정짓다 하고 끝내도 되는데 필요하다면 to B가 붙습니다. 그래서 3형식 타동사로 얘도 to B를 붙일 수 있다. A를 B 선까지 제한하다. 자,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절 목적어를 취하는 4형식 불가 3형식 타동사입니다. 여러분 얘가 뭐냐면 자 보세요. 4형식이 절대 안 돼요. 마치 해석이 뭐 누구처럼 되냐면 tell, inform 같은 해석을 가져요. notify. 자, 이런 아이들 tell, inform, notify가 바로 무슨 동사예요? 알림 동사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알리다 해서 somebody 다음에 누가 와요? 대절이나 명사절이 이렇게 오죠. 대절도 오고 명사절도 오고 명사절 안에 대절이 포함이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도 말하다, 설명하다, 즉 여기도 마치 알림 확신 동사처럼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3형식으로밖에 안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somebody가 왔지만 여기 자리에는 to somebody 또는 to somebody가 생략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대절을 바로 취하는 3형식으로밖에 못 쓰이는데요. 말하다, 언급하다 이 tell이랑 inform이랑 반드시 비교해야 되는 애가 say, mention, announce, note가 되고요. 자, 설명하다 비슷한 의미의 동사, 전달 동사죠. explain, describe, 제안하다, suggest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동사들은 반드시 대절이 목적어 자리에 와야 되고요. 만약에 듣는 사람을 여기와 같은 의미처럼 표현하고 싶다면 tell, inform, notify와는 다르게 somebody 자리에 to somebody가 와야 합니다. 오히려 이 4형식을 배울 때는 여기에 to somebody가 오면 틀렸죠? 여기는 somebody가 오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동사니까 기억하세요. 자, she said to him,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that her father had died 3 days before. 3일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자, 그런데 여기처럼 그녀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해서 said him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으면 만약에 동사의 밑줄이 있다 그럼 얘를 told로 바꾸고요. 자, 이렇게 힘의 밑줄이 있다 그럼 이걸 to 힘으로 바꾸고요. 이렇게 써주거나 아니면 여기 to 이렇게 넣어주거나 편할 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석상 사형식 같으나 사형식이 절대 안 되는 3형식 타동사를 첫째 전치사에 맞춰서 봤고요. 둘째 명사절이 오는 아이를 사형식 알림 확신 동사랑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반드시 챙겨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